인생의 낭비였습니다. 퇴직 후 여행이 전부를 망쳤어요. 은퇴 후 진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답할 거예요. 그동안 일하느라 못 간 곳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내 이름으로 된 여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며 비행기 티켓부터 끊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여행이 내 은퇴 후 삶을 망쳤다는 말을.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행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고 막상 돌아와 보니 남은 건 공허함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허무함 뿐이었어요. 이 얘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은퇴 이후 후회하고 있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짚어보려 해요. 퇴직 후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나눠볼게요. 은퇴 후 여행?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여행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보상으로 여행만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행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하거든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한 부분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완성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퇴직 후 몇 달 많아야 12년 동안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막해져요.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하지? 라는 공허한 질문만 남는 거예요. 실제 사례 1년 동안 세계 일주했는데 돌아와서 멘붕이었어요. 정호섭 68세 씨는 퇴직 후 바로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은행 다니면서 평생 모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좀 써야지 싶었죠. 아내랑 유럽부터 남미, 동남아까지 거의 1년을 다녔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죠. 자유롭고 새로웠고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공허하더라고요. 1년 넘게 비운 집엔 낯선 기운이 감돌고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고 할 일이 없으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정 씨는 여행 후 우울감을 겪으면서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시니어 동아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독서 모임도 하면서 다시 안정됐어요. 근데 그때 여행을 조금만 늦췄거나 다른 준비를 같이 했더라면 덜 외로웠을 거예요. 핵심 교훈 여행이 먼저가 아니라 은퇴 후의 일상을 어떻게 만들지가 먼저입니다. 실제 사례 이정년 후 바로 창업했는데 실패로 이어졌어요. 이정민 62세 씨는 퇴직 후 여유 자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평생 교직에 있었는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카페는 잘 맞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막상 해보니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더라고요. 직원 관리부터 원가 계산, 세금 신고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6개월 만에 손해만 보고 문을 닫았고 그 후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때 느꼈죠. 그냥 좋아 보인다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걸. 은퇴 후엔 체력도 예전만 못한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요. 지금은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 독서 멘토링 봉사를 하며 가르침이라는 본업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핵심 교훈 은퇴 후엔 익숙한 역량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안정적입니다. 새 일을 하려면 최소 12년의 학습과 준비가 필요해요. 실제 사례 3준비 없이 퇴직하니 집에서 눈치만 보게 돼요. 김태성 64세 씨는 공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했어요. 이제 집에서 푹 쉬자는 생각에 여행도 좀 다니고 넷플릭스도 실컷 보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살림하고 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고 애들한테도 괜히 미안하고 무기력감에 빠진 김 씨는 나중에 구청에서 하는 50인생 재설계 과정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지금은 시니어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따고 공공기관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자 오히려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사람은 일정한 역할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으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요. 핵심 교훈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 준비. 단순히 노후 자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여행 예산 전체 자산의 1015% 이내로 고정지출 퇴직 전과 후를 비교해 줄일 부분 찾기. 부수입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관계적 준비. 은퇴 후 고립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과 역할 조율하기 갑작스런 변화가 가족 갈등을 부를 수 있어요. 친구, 동호회, 커뮤니티 유지 퇴직 후 인간관계가 좁아지지 않도록 정서적 준비. 매일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생활 적립 소비 중심이 아닌 창작 공유형 취미가 좋아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도 적극적으로. 역량 재설계. 전직과 재취업도 가능성 있어요. 자기 전문성을 되짚어보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 미리 준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한 일도 많아졌어요. 예강의, 글쓰기, 상담 등.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인생 2막입니다. 여행은 오프닝 크레딧일 뿐이에요. 여행, 창업, 휴식, 어떤 걸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느냐예요. 그림 없이 색칠만 하면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없듯이 계획 없는 은퇴는 결국 후회를 부릅니다. 여행이 나빴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걸로 모든 걸 채우려 했던 제 생각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위 글은 은퇴 후 삶의 방향성, 특히 여행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은퇴 후 공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질까요? 그 차이는 단지 돈이나 여행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진짜 요인을 알 수 있어요. 1. 뇌는 목표를 잃는 순간부터 퇴화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에릭 캔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목표를 부여할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자극 없이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면 뇌세포 연결 시냅스이 약화되고 그 결과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즉,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쉬기만 하면 뇌는 빠르게 노화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는 은퇴자 중 매일 아침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해결책 매일 아침 뇌에 오늘의 미션을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목표도 괜찮아요.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1시간 책 읽기, 유튜브로 역사 강의 한 편 보기, 산책하며 나무 종류 관찰하기. 이런 간단한 목표가 뇌를 자극하고 무기력함을 막아줘요. 2. 외로움은 은퇴 후 최대의 사망 위험 요인 중 하나. 믿기 어렵지만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밝혔어요. 특히 퇴직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니어 세대에게 외로움은 우울증, 심혈관 질환, 인지장애, 사망률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괜찮아라며 무시한다는 점이에요. 실제 통계, 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3%는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관계 단절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해결책, 가족과의 교류 외에도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 특히 나이와 상관없는 공동체가 뇌 자극에 더 효과적이에요. 젊은 세대와 섞이는 활동이 인지 능력 향상에 좋다는 연구 다수. 3. 행복은 의미를 느낄 때 뇌에서 진짜 만들어집니다. 도파민 보상, 세로토닌 안정, 옥시토신 연결감, 엔도르핀 쾌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들은 단순한 재미보다 삶의 의미를 느낄 때 더 강하게 분비됩니다.
심리학 실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에선 의미 중심적인 활동 타인과의 연결, 기여, 봉사를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전반적인 행복도는 2배 높았어요. 해결책. 단기적 즐거움 여행, 오락보다 지속 가능한 의미 추구 활동을 하세요. 예시. 손주에게 책 읽어주기. 자신만의 경험을 글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기. 지역 어린이 센터나 청소년 멘토링 활동.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정리하면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뇌과학적 심리학적 근거 실천 방법. 1. 목적 있는 삶 내는 목표가 있어야 시냅스가 유지된 매일 작은 미션 만들기. 2. 사회적 연결 유지 외로움은 질병과 사망률 증가 요인 사람들과의 지속적 교류. 3. 의미 중심적 활동 의미를 추구할 때 행복 호르몬 활발 봉사, 기록, 재능 나누기 등.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쉴 때야라는 생각도 맞지만 그 쉼이 곧 정지가 되어선 안 돼요. 몸은 쉴 수 있어도 마음과 뇌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건강합니다. 여행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진짜 은퇴 후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당신의 은퇴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며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